사람의 마음은 세월보다 더 변하기 쉬운 것이었나? 믿었던 이가 돌아서면 세상 그 무엇도 의미 없지요. 그 밤 월화가 남긴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의 한 고을,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해 있다. 젊은 지방관 신숙, 30 중반의 나이, 단정한 관복 차림, 눈빛은 맑고 말투는 온화하다. 그는 한 농부의 억울함을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인다. 붓을 든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염려 말게. 내 알아서 처리하겠네. 농부가 땅에 이마를 댄다. 눈물을 흘린다. 신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일으킨다. 손수 부축한다. 백성들이 속삭인다. 저 양반 진짜 선비 같아. 우리 고을에 복이 들었어. 신숙은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학문도 깊고 활도 잘 쏘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저녁 무렵 해가 기울어 간다. 신숙이 뒤뜰을 거닌다. 발걸음이 느리다. 표정이 지쳐 보인다. 하루 종일 민원을 처리한 탓이다. 그때 가야금 소리가 들려온다. 맑고 청아한 음색. 물이 흐르듯 부드럽다. 신숙의 걸음이 멈춘다. 눈을 감는다. 미소가 번진다. 소리를 따라 걷는다. 정자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월아, 18배 나이. 하얀 저고리에 옥색 치마. 머리는 비녀 하나로 단정하게 올렸다. 손가락이 현을 타고 흐른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고왔다. 고을에서 가장 명성 높은 기생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었다. 말 한마디, 노래 한 곡에 깃든 마음씨였다. 신숙이 다가간다. 월화가 연주를 멈춘다. 고개를 숙인다. 대감마님 오셨사옵니까? 월화 너는 내 시름을 잊게 하는 달빛이로구나. 월화가 고개를 든다. 눈이 마주친다. 그녀가 조용히 말한다. 대감마님, 달빛은 그저 비추는 것뿐이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에야 밝게 빛나지요. 신숙이 웃는다. 정자에 앉는다. 둘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계절이 바뀌었다. 신숙의 임기가 끝났다.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수레가 고을을 떠난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다. 손을 흔든다. 눈물을 닦는다. 신숙이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답한다. 그의 옆자리에는 월화가 앉아 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본다. 고향이 멀어진다. 눈빛이 흔들린다. 신숙이 그녀의 손을 잡는다. 걱정 말거라. 한양에서도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월화가 고개를 숙인다. 고맙사옵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다. 한양의 겨울은 추웠다. 신숙의 저택, 넓지만 따뜻함은 없다. 월화는 사대부집 기생 신분으로 들어왔다. 형식상으로는 노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신숙의 보호 덕분에 그녀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다른 기생들처럼 잔치에 불려가지 않아도 됐다. 그저 신숙의 곁에서 가야금을 타고 차를 올리고 말벗이 되어주면 됐다. 어느 날 밤 신숙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다. 월화가 차를 올린다. 향이 은은하다. 월화, 한양 생활은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평안하옵니다. 그런데 왜 내 눈빛은 점점 멀어 보이느냐? 월화가 당황한다. 찻잔을 내려놓는다. 고개를 숙인다. 그런 일 없사옵니다, 대감마님. 신숙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본다. 오래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웃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봄은 화사하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간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논다. 월화가 시장을 걷는다. 심부름을 나온 길이다. 그녀의 걸음이 멈춘다. 전라도 사투리가 들려온다. 어이, 저 떡 하나 주시오. 고향 말이었다. 월화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방향을 바라본다. 전라도에서 온 상인이 떡을 팔고 있다. 그녀가 다가간다. 떡을 산다. 한 입 베어 문다. 눈물이 난다. 고향의 맛이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었다. 월화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는 한양에서 투명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월화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린다. 그녀가 작은 보따리를 꺼낸다. 그 안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다. 낡은 비녀 하나. 어머니가 주신 것이다. 작은 주머니. 오빠가 만들어준 것이다. 월화가 그것들을 쓰다듬는다. 눈물이 떨어진다. 어머님, 오라버님. 그녀는 그리웠다. 고향이, 가족이, 자신을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한양에서의 4년. 편안했지만 외로웠다. 신숙은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었고 그녀는 기생이었다. 그 선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월화는 결심한다.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월화가 신숙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손을 모은다. 고개를 깊이 숙인다.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월화.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신숙이 책을 내려놓는다. 그녀를 바라본다. 말해보거라. 제 고향 달빛이 그립사옵니다. 잠시 다녀오면 안 되겠사옵니까? 신숙의 표정이 굳는다. 창밖을 바라본다. 모래. 입을 연다. 고향이라 허나 내가 떠나면 내 마음이 텅 비겠구나. 금방 돌아오겠사옵니다. 부디. 신숙이 한숨을 쉰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한양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좋다. 다녀오너라. 월화가 고개를 든다. 눈물이 고인다. 고맙사옵니다, 대감마님. 신숙이 말을 잇는다. 목소리가 낮다. 기억하거라, 월화. 그리움은 돌아갈 때가 아니라 떠나온 곳에서 자라나는 법이니라. 월화가 그 말의 뜻을 헤아리려 한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고개를 숙인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다음 날 새벽, 월화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성문을 나선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뒤를 돌아본다. 한양이 멀어진다. 신숙은 나오지 않았다. 배웅도 없었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월화야,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예감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월화는 전라도로 향했다. 그 길은 열흘이 걸렸다. 그녀는 걸으며 생각했다. 어머니의 얼굴을, 오빠의 웃음을, 고향의 달빛을. 한양에서의 4년은 꿈 같았다. 편안했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신숙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래 때문이라는 것을, 외모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었다. 자신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아래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달과 같아서 차오르면 이내 기운다. 석 달이 흘렀다. 월화가 고향에 도착한 지 벌써 석 달째다. 처음에는 한 달만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랐다. 어머니가 병들어 있었다. 작은 초가집, 방 안은 어둡고 습하다. 누워 계신 어머니,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가 거칠다. 월화가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닦는다. 손이 떨린다. 어머님, 제가 왔사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가느다랗게 눈을 뜬다. 딸의 얼굴을 본다. 희미하게 웃는다. 월아야, 내가 왔구나. 예, 어머님.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꼭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신다. 힘없이, 괜찮다. 그냥 내 얼굴만 봐도 말이 끊긴다. 기침이 나온다. 월아가 등을 쓸어들인다. 눈물을 참는다. 월아가 약방으로 간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젓는다. 허약하신 데다 오래된 병이요. 약을 쓰려면 꽤 오래 드셔야 할 것이요. 비용이 얼마나 들겠사옵니까? 의원이 손가락을 꼽는다. 석 달치면 은자 10량은 있어야 하오. 월아의 얼굴이 굳는다. 10량.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다. 한양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알겠사옵니다. 월아가 약방을 나선다. 길거리에 선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돈을 벌어야 한다. 월아가 기방문을 두드린다. 기방 주인이 나온다. 월아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누구신고? 월아라 하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주인의 얼굴이 환해진다. 아, 월아, 내가 돌아왔구나. 한양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내려왔사옵니다. 잠시 일을 하고 싶은데 주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지. 마침 손이 모자랐어. 내 가야금 솜씨는 여기서 제일이었잖아. 월아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고맙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월아는 다시 기생일을 시작했다. 술자리에 나가고 노래를 부르고 가야금을 탔다.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서였다. 촛불이 흔들린다. 술상 주변에 양반들이 둘러앉았다. 웃고 떠든다. 월아가 가야금을 탄다. 표정은 담담하다. 한 양반이 술잔을 들어 올린다. 월아, 한양 생활이 어떠했소? 별일 없었사옵니다. 별일 없다니 신대감 곁에 있었다며? 부러운 팔자로군. 월아가 대답하지 않는다. 연주만 계속한다. 다른 양반이 끼어든다. 그런데 왜 돌아왔소? 한양이 더 좋지 않소? 어머님이 편찮으셔서요. 허허, 효녀로구나. 웃음소리가 터진다. 월아는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한양, 신숙이 서재에 앉아 있다. 창밖을 바라본다. 달이 떠 있다. 석 달이 지났다. 월아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다. 처음엔 걱정했다. 편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그는 기다리기로 했다. 하인이 들어온다. 차를 올린다. 신숙이 받아 마신다. 맛이 없다. 월아가 끓여주던 차가 아니니까. 대감마님 편찮으신가 하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월아 아씨, 소식이 없사옵니다. 신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고 있다. 사람을 보내볼까 하옵니다. 아니다. 그녀를 믿는다. 곧 돌아올 것이다.
하인이 물러난다. 신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새 가을이다. 월화는 여전히 고향에 있다. 어머니는 조금 나아졌다. 약을 쓴 덕분이다. 하지만 완치는 아니다. 월화는 매일 밤 기방에 나간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본다. 쉴 틈이 없다. 얼굴이 야위어 간다. 어느 날 밤 기방에서 한 젊은 선비를 만난다. 이름은 한생. 25살. 청렴한 선비 집안의 자제다. 한생이 월화에게 다가온다. 월화 아씨 아니십니까? 월화가 고개를 든다. 그를 본다. 누구신지요? 저는 한생이라 하옵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았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월화가 기억을 더듬는다. 어렴풋이 떠오른다. 아, 한서방님? 예, 맞습니다. 한생이 웃는다. 순박한 웃음이다. 오랜만이옵니다. 한양에 가셨다 들었는데 돌아오셨군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요. 한생의 표정이 굳는다. 그러셨군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월화가 고개를 젓는다.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한생은 진심이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월화의 집을 찾았다. 약을 가져다 주고 장작을 패주고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월화는 고마웠다.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겨울이 왔다. 한양, 신숙의 저택. 하인이 급히 들어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대감마님, 신숙이 책에서 고개를 든다. 무슨 일이냐? 전라도에서 소식이 왔사옵니다. 월화가 돌아온다는 소식이냐? 하인이 입술을 깨문다. 그게 아니옵니다. 신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무슨 소리냐? 하인이 무릎을 꿇는다. 머리를 조아린다. 월화 아씨께서 고향에서 기생일을 하고 계신다 하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옵니다. 술자리에 나가고 젊은 선비들과 어울린다 하옵니다. 신숙의 손이 떨린다. 책이 바닥에 떨어진다. 거짓말이겠지. 그 아이가 그럴 리가. 대감마님,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소문이옵니다. 특히 한생이라는 선비와. 한생? 예, 자주 만난다 하옵니다. 신숙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밖을 본다. 주먹을 쥔다. 아니다.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같은 시각 전라도. 월화가 주막에서 가야금을 타고 있다. 한생이 옆에 앉아 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저 이야기를 나눌 뿐이다. 월화 아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괜찮사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챙기셔야지요. 월화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한서방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본다. 속삭인다. 저 둘 사이가 좋아 보이네. 그러게. 한생 저 양반도 참. 기생과 저리 가까이 지내다니. 월화도 한양에서 돌아온 주제에 벌써 다른 남자를. 소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사실이 아니었다. 한생과 월화는 그저 옛 친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진실을 왜곡했다. 또 다른 소문이 들려온다. 월화가 한생과 정을 나눈다더라. 밤마다 함께 있다더라. 한양 생활이 싫어서 도망친 거래. 신숙의 귀에 소문들이 쌓여간다. 그는 믿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어느 날 밤 신숙이 홀로 술을 마신다. 달을 본다. 월화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잔을 기울인다. 또 기울인다. 그리움이 배신으로 변하는 것이냐?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월아는 아무것도 모른다. 한양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신숙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어머니를 돌보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것만이 위안이다. 어느 날 밤 한생이 찾아온다. 약을 들고, 이번 약은 제가 구했습니다. 받으십시오. 월아가 놀란다. 이럴 수 없사옵니다. 너무 큰 은혜를. 괜찮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끼리. 월아가 눈물을 글썽인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생이 웃는다. 어머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돌아간다. 월아는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 그는 이 장면을 또 다른 소문으로 만들 것이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다. 한양과 전라도 사이 500리 길을 순식간에 달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은 왜곡된다. 월아는 효녀였다.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한생은 선한 친구였다. 그저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은 달랐다. 방탕한 여인,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 신숙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독처럼 퍼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다. 어둠이 짙어진다. 진실과 오해가 곧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충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문은 칼보다 날카롭고 믿음은 유리보다 약하다. 신숙이 말을 탄다. 밤길이다. 달빛만이 길을 비춘다. 차갑다. 숨결이 하얗게 나온다. 그는 혼자다. 하인도 데려오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 직접 보겠다. 내 눈으로. 말발굽 소리만이 정막을 깬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문들이 맴돈다. 월아의 웃음, 한생이라는 이름, 술자리, 밤, 주먹을 쥔다. 이를 문다. 아니기를,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이미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막에 불빛이 새어나온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가야금 소리도 들린다. 신숙이 말에서 내린다. 천천히 다가간다. 문틈으로 들여다본다. 그곳에 월아가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야금을 타고 있다. 얼굴은 야위었다. 예전보다 훨씬. 그리고 그녀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절다. 선비복장이다. 미소를 짓고 있다. 한생이다. 신숙의 눈빛이 얼어붙는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다. 월아가 미소 짓는다. 한생이 무언가를 건넨다. 작은 주머니. 월아가 받는다. 고개를 숙인다. 신숙의 손이 떨린다. 저것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신숙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본다. 술자리가 조용해진다. 월아가 고개를 든다. 그를 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가야금을 치던 손이 멈춘다. 네, 대감마님. 신숙이 천천히 다가온다. 표정이 굳어 있다. 눈빛이 차갑다. 한생이 일어선다. 당황한 기색이다. 누구신지요? 신숙이 그를 본다. 위아래로 훑는다. 말하지 않는다. 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대감마님, 어찌 이곳에 내가 올 줄 몰랐느냐? 목소리가 낮다.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담겨 있다. 주변 사람들이 속삭인다. 저 양반이 한양에서 온 월아의 주인이라더니. 신숙이 월아를 본다. 오래.
그녀가 고개를 숙인다. 밖으로 나오너라. 대감마님, 나오라 했다. 목소리가 커진다. 주막이 조용해진다. 월아가 천천히 일어선다. 가야금을 내려놓는다. 신숙을 따라 밖으로 나간다. 한생이 뒤따라 나온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이 서 있다. 신숙이 월아를 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대감마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들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월아가 눈물을 흘린다. 오해이옵니다. 오해? 내가 이곳에서 기생일을 하는 것이 오해냐?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오해냐? 한생이 앞으로 나선다. 잠깐, 대감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신숙이 그를 본다. 눈빛이 날카롭다. 내가 한생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입 닥쳐라. 내게 물은 것이 아니다. 한생이 말문이 막힌다. 신숙이 다시 월아를 본다. 월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 한양에서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썼다. 내가 가고 싶다기에 보내줬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대감마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어머니? 그래, 효도한다며 기생일을 하는 것이냐? 저 남자와 밤마다 어울리는 것이 효도냐? 아니옵니다. 한서방님은 그저 무엇이냐? 신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다. 월아의 머릿속, 어찌 설명해야 하나? 어머님의 병을, 약값을, 한생의 도움을, 모든 것을.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목이 메인다. 신숙의 머릿속, 믿고 싶었다. 소문이 거짓이기를. 하지만 저 모습을 보니 내가 바보였구나. 그의 가슴이 찢어진다. 한생이 다시 말한다. 대감마님,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월아 아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저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월아 아씨의 어머님이 병환 중이시라. 도움? 밤마다 함께 있으면서?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신숙이 손을 든다. 제지하는 동작이다. 됐다. 더 듣고 싶지 않다. 그가 월아를 본다. 월아, 나는 너를 믿었다.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너는. 말이 끊긴다. 목소리가 갈라진다. 너는 나를 배신했다. 월아가 무릎을 꿇는다. 대감마님, 배신이 아니옵니다. 제발 제 말을. 일어나라. 꼴 보기 싫다. 신숙이 돌아선다. 말에 오른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말을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월아가 그 뒷모습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소리내어 온다. 한생이 그녀를 부축한다. 월아 아씨,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린다. 절규에 가깝다. 신숙이 말을 달린다. 눈물이 흐른다. 바람에 날린다. 월아야, 어찌하여. 가슴이 찢어진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다. 내가 부족했던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냐? 하지만 대답은 없다. 달빛만이 차갑게 그를 비춘다. 월아가 집으로 돌아온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 잠들어 있다. 월아가 그 옆에 앉는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어머니가 눈을 뜬다. 딸을 본다. 월아야, 왜 우느냐? 아니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눈을 감는다. 다시 잠든다. 월아가 창밖을 본다.
하늘이 흐리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소문이 더 커진다. 신대감이 직접 내려왔다더라. 월화를 꾸짖고 갔다더라. 역시 그 여자 배신자였어. 한양에서 잘 지내다가 왜 돌아왔겠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지. 마을 사람들이 월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손가락질한다. 비웃는다. 월화가 우물가에 간다. 물을 깃는다. 여인들이 쑥덕거린다. 노골적으로. 저 여자 얼굴은 곱네. 그러게. 그래서 남자들을 홀린 거겠지. 참, 뻔뻔하게도. 월화가 듣는다. 귀를 막고 싶다. 하지만 막을 수 없다.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온다. 기방 주인이 월화를 부른다. 월화야. 예. 미안하지만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구나. 월화가 놀란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문이 안 좋아.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미안하다. 월화가 무릎을 꿇는다. 주인 어르신 제발. 어머님 약값이. 미안하다. 정그러면 다른 고을로 가보렴. 여긴 이제 힘들 것 같구나. 주인이 돌아선다. 월화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한생도 공경에 처했다. 그의 집안 어른이 호통친다. 내 놈이 기생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아버님, 오해이옵니다. 저는 단지 닥쳐라.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아버님, 당장 혼인을 시키겠다. 이웃 고을로 장가를 보내겠다. 한생이 할 말이 없다. 고개를 숙인다. 그는 월화를 도우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쳤다. 나레이션 마이너스 마무리. 소문은 칼이 되었다. 월화를 찔렀다. 한생을 찔렀다. 신숙도 찔렀다.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다. 배신, 미래, 방탕. 월화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이다. 한생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를 도왔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월화의 눈빛이 변한다. 예전의 밝음은 사라졌다. 이제 그 안에는 절망만이 남아있다. 그녀는 생각한다.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한생은 멀어졌고 신숙은 떠났다. 달빛만이 그녀를 비춘다. 차갑고 외롭게.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3장 끝. 진실은 빛보다 느리고 오해는 바람보다 빠르다. 촛불이 깜빡인다.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 숨소리가 약하다. 얼굴이 창백하다. 월화가 그 옆에 앉아 있다. 손을 잡고 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지만 약이 떨어졌다. 돈도 떨어졌다. 일도 없다.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뜬다. 월화야. 예, 어머님. 그만. 괜찮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미소 짓는다. 힘없이. 너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편히 쉬고 싶구나.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어머님 안 돼요. 제발. 어머니가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더 약해진다. 촛불이 꺼진다. 어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숨을 거두셨다. 월화가 시신을 끌어안고 온다. 소리 없이.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어머님, 어머님. 마을 사람들이 온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 초상이 났구나. 불쌍하긴 하지만
저 여자 때문이지 뭐.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야. 속삭임이 들린다. 월아의 귀에 꽂힌다. 장례를 치른다. 간소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한생이 온다. 멀리서 지켜본다. 다가가지 못한다. 자신의 집안 때문이다. 월아가 그를 본다. 눈이 마주친다. 한생이 고개를 숙인다. 돌아선다. 월아가 그 뒷모습을 본다. 모두 떠나는구나. 장례가 끝났다. 작은 무덤 앞에 월아가 홀로 앉아 있다. 해가 진다. 어둠이 깔린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저 앉아 있다. 바람이 분다. 차갑다. 어머님, 저도 곧 갈게요. 작은 목소리, 결심이 담겨 있다. 달이 떠 있다. 월아가 강가에 선다. 물이 흐른다. 소리가 들린다. 그녀가 가야금을 품에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이다. 앉는다. 가야금을 탄다.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진다. 슬프다. 아름답다. 그리고 처절하다. 그녀가 노래한다. 달빛이여, 저를 비추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은 이 몸을. 노래가 끝난다. 월아가 가야금을 강가에 놓는다. 일어선다. 물을 바라본다. 한 걸음, 두 걸음. 월아. 목소리가 들린다. 월아가 멈춘다. 돌아본다. 신숙이 달려온다. 숨이 차다. 얼굴이 창백하다. 대감, 마님, 하지 마라. 제발. 신숙이 그녀 앞에 선다. 손을 잡는다. 왜 오셨사옵니까? 내가 잘못했다. 신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월아가 놀란다. 신숙이 우는 것을 처음 본다. 대감마님, 내가 미쳤었다. 너를 의심했다.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신숙이 무릎을 꿇는다. 월아가 더 놀란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월아야. 신숙이 말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양으로 돌아간 뒤 내가 자꾸 생각났다. 화가 났지만 궁금했다. 정말 내가 그런 아이였는지.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 알아보라고. 진실을 캐오라고. 월아가 그를 본다. 그리고 알았다. 내 어머니가 병환 중이셨다는 것을. 내가 약값을 벌기 위해 기생일을 했다는 것을. 한생이 그저 옛 친구로서 도와준 것뿐이라는 것을. 신숙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효녀였다. 하지만 나는 너를 배신자라 불렀다. 그가 주먹으로 땅을 친다. 내가 진짜 배신자였다.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대감마님, 용서해다오. 제발. 월아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옵니다. 저야말로. 무슨 소리냐? 저는 대감마님을 속였사옵니다. 신숙이 고개를 든다. 그녀를 본다. 월아가 말한다. 천천히. 한양에 있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았사옵니다. 대감마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아껴주셨지요.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는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되는 것이었사옵니다. 신숙의 얼굴이 굳는다. 저는 기생이었고 대감마님은 주인이셨어요. 그 선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지요. 월아야, 저는 그저 고향이 그리웠어요. 자유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말이 끊긴다. 울음이 터진다. 신숙이 그녀를 끌어안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둘이 울고 있다. 달빛 아래 한참의 침묵. 신숙이 말한다. 월아야, 내가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구나. 나는 너를 아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곁에 두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그가 그녀를 놓아준다. 이제 자유롭게 해주겠다. 월아가 그를 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기생도 아니다. 그저 월아로 살아라. 대감마님, 신숙이 일어선다. 나는 벼슬을 버리겠다. 예, 이 세상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 이제는 지겹다. 그가 하늘을 본다. 권력도 명예도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때 누군가 다가온다. 한생이다. 월아 아씨. 그가 달려온다. 숨이 차다. 한서방님. 한생이 신숙을 본다. 놀란다. 하지만 다가온다. 월아 아씨,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월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생이 눈물을 닦는다.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신숙이 그를 본다. 오래. 그리고 말한다. 자네가 한생인가? 예, 그렇습니다. 고맙네. 한생이 당황한다. 예, 월아를 도와줘서 고맙네. 내가 못해준 것을 자네가 해줬구나. 신숙이 고개를 숙인다. 한생이 황급히 말한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자네는 진정한 친구였네. 세 사람이 강가에 서 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춘다. 신숙이 월아를 본다. 월아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미워하느냐? 월아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옵니다. 그럼 용서하느냐? 월아가 미소 짓는다. 눈물 섞인 미소다. 대감마님도 피해자이셨어요. 이 세상이 우리 모두를 가둔 것이지요. 신숙이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고맙다. 신숙이 말에 오른다. 나는 떠나겠다. 어디론가 멀리. 대감마님, 월아야 부디 행복하거라. 월아가 절을 한다. 깊이. 대감마님도 평안하소서. 신숙이 말을 돌린다. 한생이 물어본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절이라도 들어가겠네. 세상과 멀어져서 속죄하며 살겠네. 말이 천천히 움직인다. 신숙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월아와 한생이 남았다. 침묵. 한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월아 아씨,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월아가 강물을 본다. 모르겠어요. 다만 살아야겠지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한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친구로서 말입니다. 월아가 그를 본다. 미소 짓는다. 고맙습니다, 한서방님. 둘이 나란히 선다. 달빛 아래. 그날 밤 세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다. 신숙은 세상을 등졌다. 권력과 명예를 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빼앗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월아는 살기로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섰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생은 곁을 지켰다. 소문도 집안의 압력도 이겨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소문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배신은 칼처럼 베지만 용서는 물처럼 씻어낸다. 산 깊은 곳에 작은 절이 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종소리가 울린다. 맑고 청아하다. 한 수행자가 마당을 쓸고 있다. 회색 승복, 삭발한 머리,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신숙이다. 그는 더 이상 대감이 아니다. 이름도 버렸다. 그저 각성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쓴다. 낙엽이 쌓여 있다. 하나하나 쓸어낸다. 주지스님이 지나가신다. 각성, 마음은 어떠한가? 편안하옵니다, 스님. 아직도 그 사람이 그리운가? 각성이 빗자루를 멈춘다. 잠시 침묵. 그리움은 이제 집착이 아니옵니다. 다만 기억일 뿐입니다. 주지스님이 미소 짓는다. 그 깨달음이면 됐네. 집착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니. 스님이 지나가신다. 각성이 다시 마당을 쓴다. 바람이 분다. 낙엽이 또 떨어진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이 흐른다. 새가 날아간다. 월아야, 잘 지내고 있느냐?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 시장이 열렸다. 사람들이 오간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한 여인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월하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편안해 보인다. 수척했던 모습은 사라졌다. 건강해졌다. 소박한 옷차림. 머리는 간소하게 묶었다. 화려함은 없지만 단정하다. 과일 장수가 말한다. 아씨, 이 배가 참 달답니다. 그럼 3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월아가 돈을 내고 과일을 받는다. 바구니에 담는다. 옆에서 아이가 지나간다. 넘어질 뻔한다. 월아가 재빨리 잡아준다. 조심하렴. 고맙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뛰어간다. 월아도 미소 짓는다. 월아가 집으로 돌아온다. 작은 초가집. 깨끗하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다. 문을 연다. 돌아왔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수고했소, 월아 아씨. 한생이다. 그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 월아가 들어온다. 오늘 시장이 참 붐볐어요. 그러셨군요. 월아가 과일을 씻는다. 한생에게 내온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둘이 마주 앉는다. 과일을 나눠 먹는다. 한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월아 아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지난 일들을 후회하십니까? 월아가 과일을 내려놓는다. 잠시 생각한다. 후회. 글쎄요. 창밖을 본다. 아프긴 했어요. 많이 울었고요. 하지만 미소 짓는다. 그 일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 평온한 곳으로. 화면이 흐려진다. 월아의 기억.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절하는 모습. 한생과 함께 새마을로 떠나는 모습. 작은 집을 짓는 모습. 시장에서 바느질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모습. 처음엔 힘들었다. 소문이 따라왔다. 손가락질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갔다. 부지런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월아라는 여인,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바느질 솜씨가 좋아. 마음씨도 고와. 월아가 말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과거만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재를 보게 되더라고요. 한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건 월아가 그를 본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생이 미소 짓는다. 지혜로우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팠을 뿐이에요. 해가 진다. 월아가 산책을 나온다. 혼자 마을 어귀까지 걷는다. 언덕에 오른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인다. 연기가 피어오른다. 저녁을 짓는 연기다. 평화롭다. 월아가 그 풍경을 바라본다. 바람이 분다. 머리카락이 날린다. 어머님, 보고 계신가요? 하늘을 본다. 저 이제 괜찮아요. 목소리가 잔잔하다. 눈물은 없다. 다만 그리움만 있다. 한양에서의 시간도 고향에서의 아픔도 이제는 제 일부예요. 바람이 대답하듯 분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어요. 각성이 법당에 앉아 있다. 불상 앞 촛불이 켜져 있다. 그가 합장한다. 눈을 감는다. 월아야, 내가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오래 촛불이 흔들린다.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든다. 그는 알고 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밤이 왔다. 달이 떠 있다. 절의 각성도 본다. 마을의 월화도 본다. 같은 달, 각성이 중얼거린다. 달빛은 만리를 비추지만 그림자는 각자의 몫이로구나. 월화도 중얼거린다. 달빛 아래에서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월화가 집으로 돌아온다. 한생이 문 앞에 서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 산책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둘이 마당에 앉는다. 달을 본다. 한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월아 아씨, 제가 하나 청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인지요?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월아가 그를 본다. 한생이 황급히 덧붙인다. 오해 마십시오. 부부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월아가 미소 짓는다. 한서방님, 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한생의 얼굴에 실망이 스친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월아가 그의 손을 잡는다. 친구로 곁에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생이 미소 짓는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계절이 바뀐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월아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린다. 가끔 노래도 부른다. 하지만 이제는 기생이 아니다. 그저 마을 사람으로서. 한생은 서당을 연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월아가 가끔 도와준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한다. 저 둘 참 잘 어울려. 월아 아씨 마음씨가 고와. 한생 선비도 훌륭해. 시간이 모든 것을 씻어낸다. 또 몇 년이 흘렀다. 월아의 머리에 흰 머리가 보인다. 한생도 나이가 들었다. 둘이 마당에 앉아 있다. 차를 마신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러게요. 후회 없으십니까? 월아가 웃는다. 후회요? 글쎄요.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럼 됐어요. 둘이 웃는다. 각성이 나이가 들었다. 수염이 희끗희끗하다. 그는 이제 주지스님이 되었다. 젊은 수행자들을 가르친다. 집착을 놓아라.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니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연이라.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젊은 수행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각성이 창밖을 본다. 구름이 흐른다. 월아야,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세월은 흘렀다. 신숙은 각성이 되었다.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월아는 자유를 얻었다. 기생도 소유물도 아닌 그저 월아로 살았다. 그녀는 배웠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한생은 곁을 지켰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동반자로. 그는 증명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지 않았다.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마을에서는 가끔 이야기된다. 옛날에 월아라는 여인이 있었지. 달빛처럼 고왔지만 운명은 가혹했다지. 하지만 결국 자유를 찾았다더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생각한다.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달이 떠 있다. 절의 각성도 본다. 마을의 월화도 본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도 본다. 같은 달. 하지만 각자의 이야기. 달빛은 모두를 비춘다. 차별 없이, 판단 없이, 그저 비출 뿐이다. 그것이 달빛의 잡이다. 그것이 삶의 은혜다. 월화가 중얼거린다. 달빛이여 고맙습니다. 제 길을 비춰주셔서. 각성도 중얼거린다. 달빛이여 고맙습니다. 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두 목소리는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의 정은 믿음에서 피어나고 의심에서 시든다. 하지만 용서에서 다시 살아난다. 달빛은 여전히 밝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자유롭게, 그리고 평온하게. 달빛 아래 모든 그림자는 언젠가 사라진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문 앞에서 멈추고 기록과 사실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늦게 온 진실이 더 깊이 꿰맨다는 걸 나이 들어 합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어려운 책임을 배울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 곳에서 진심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확인하고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만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기다림과 오해, 확인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은 천천히 눌러주세요. 편안한 시간에 더 깊은 사극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